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안토니오와의 제 105차 전화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9시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외출했다 오면서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방송을 기다리며 들어오신 우리 김대한 국민님,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수님이 4위로 들어오셨네. 간발의 차로. 우리 2위는 SKY 전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두비나래, 그리고 5위는 우리 이우파의 송지 대구 상일님께서 태극기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예, 아주 그 힘찬 또 다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크리스티나 봄님도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한승희님도 일찍 오셨고, 예, 예고가 없을 때는 뭐 9시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8시 반에, 빠르면 8시 반 내지는 9시. 예. 속이 상해서 안 보려다가 또 보시게 되셨군요. 그렇죠. 또 안 보면은 또 답답한 또 면이 또 있죠. 여전히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아무래도 매일매일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국내 뉴스가 아니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성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리고 프라이드 둘둘14님도 이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뭐 방서련님 뭐 이런 순으로, 무궁화님, 예, 계속 이런 순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 방송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좀 주위에 많이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들어야지만이, 예,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송을 또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 논산댁 이성희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토니오님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예, 김순자님 들어오셨고, 켄벨로님, 예, 들어오셨네요. 켄벨로. 자주는 못 뵙는 분 같은데, 좀, 낯설은, 닉네임이 있죠. 우리 허정수 여사님도 또 오늘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토니오님이 지금 연결은 바로 안 되고 있네요. 연결됐네요. 예, 안토니오님. 네네. 예. 이거 오늘 비가 왔습니까? 그쪽에도? 지방에? 비 안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우리 그 서울 쪽에는 비가 왔었는데 그쪽은 네. 또 안 왔군요. 오늘 하루 또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네. 우리 어떤 그 시청자님들은 속상해서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또 들어오게 됐다고, 그렇게 또 글을 또 적어주셨네요. 이거 어쨌든 마음들이. 근데 네. 안 볼 이유가 없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 그렇다고 뭐 일시적으로 또 그런 또 저기가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또 이해는 되죠.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고. 예. 물론 이해는 되는데, 예. 제가 어저께도 방송하기 인트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찌됐든 그 싱가포르 회담을 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예. 사람이 뭔가를 서로가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그 결말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미리 그 속단을 하고 미리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면은 마음들만 아픈 거죠. 네. 저는 이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이 너무 잘 열렸다고 저는 아주 지금도 하나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저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진짜 싱가포르 회담 너무 나이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유치를 잘해가지고 완전히 북한 코에 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뉴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 집단하고의 그런 합의문 서명을 하고 나서의 정반대 180도 달라진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예측한 게 아니고요. 본래 미국의 의도는 한미 동맹 강화 그 얘기 오늘 또 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핵의 국가로부터의 일종의 호소를 해서 비핵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도 거의 100% 이상이고요. 그것이 북한의 실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걸 알고 이미 들어간 회담이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는 일단 북한의 어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정부를 성토를 해도 좋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에 대해서 말살을 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미리 예단과 속단과 단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문점의 4월 27일 남북회담 이후에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다 한 지붕 한 가족이 될 것 같으죠. 그 비핵화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앞으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네. 남북한의 연정은 비핵화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문재인이가 현실적으로 그거를 지금 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 그럼 연정을 하고 나면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건데, 미국하고의 적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경우를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연정을 하면 미국하고 적이 돼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북한의 주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기 전에 북한이 남한을 적과 통일을 했든 이념적으로 통일을 했든 아니면 이게 연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한 게 아니고 한국의 수계하고 북한의 수계가 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영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북한이 적화를 통해서 남한을 통치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없어질 거고 조선인민 반도가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북한이 더 아주 그러니까 대일본, 대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선전포고를 할 텐데, 그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연정을 할까요? 할 수가 없죠. 바로 적이 되는 거죠. 바로 적. 네. 바로 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그런 고려 연방제라든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많이 맺었을 경우에 중국이 있는데 미국까지 동맹을 맺어요. 세상에 그런 태양태는 없어요. 서방 세계에서도 물론 과거의 적이 현재의 우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일시적인 국제 상황에서 그런 서로 간의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돕고 때로는 강한 실책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실례로 들어서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아직 전쟁이 종식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이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약 15,000명의 군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였었나?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하고도 전쟁도 했고 여러 가지 전쟁이 했지만 과거에는 탈레반 집단이 있을 때는 미국하고의 앙숙이었었어요. 미국하고의 진짜 아프가니스탄은 북한 이상의 적이었었어요. 네, 탈레반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테러국가예요. 또 근데 그게 또 어느 날 순간적으로 변하니까 빈라덴이
더 최악의 상황 때는 어떤 때였었냐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부호의 아들인 빈라덴, 우리로 말하면은 빈라덴은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인격이 이재용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4대 그 원유 회사의 그 주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의 수백억 불의 재산을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겸 빈라덴은 부호였습니다. 부호, 재벌. 근데 빈라덴이 탈리반하고 모종의 그 연정을 꾸면서 도망가는 길은,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빈라단을 받아들여서 빈라덴이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미국하고 엄청난 그 전쟁과 그 테러에 대한 미국의 그 진압 여러 가지가 아주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오늘 갑자기 빈라덴이 뉴욕 9.11 사태를 촉발시키고 나서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빈라덴을 쳐부시는 과정에서 탈리반을 공격해갖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맹폭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아프간의 지도자들 전부 다 탈리반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현재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탈리반 멤버였었어요. 사실상. 그렇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탈환하니까 그 적들은 물러가고 다 산속으로 도망가고 파키스탄 인근 동부로 다 도망가고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았을 때, 물론 그들이 다 적이었지만 미국은 그들을 안고 다시 또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갖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대한민국의 많이 북한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그런 연정을 맺었을 때, 그건 아프가니스탄 스테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그 두 자체는 그 과거에 이렇게 반목하는 뭐 민주적인 그런 정부도 아니고 오직 그 사회주의 그런 그 이념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하고에서 많이 그 남북한이 그 적화가 되고 연정을 맺었을 때 미국하고의 또 다른 도모 있을 수가 없죠. 중국에 있느라는 미국하고 도모, 그러면 중국도 받아들이고 미국도 받아들이고 세상에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릴레이션십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남북한 고려 연방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전 더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하다가 언젠가 한번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오늘 뉴스로 보면 대충 파악이 돼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모하고 어떻게 저들이 피눈물 나는 그런 고역이 앞으로 생길 거라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제가 우리 성자방송 선생께서 실수로 인해서 그 정규 채널을 운영을 못하는 거 진짜 너무 이거 뼈 아픈데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다른 방송으로 다 가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방송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방송을 찾으려면요. 일단 그 성자 TV를 양쪽 채널을 다 찍으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일단 구독을 눌러서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동시 벨이 울리면은 그 신호가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단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에서 찾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방송이 1000여 명 이상 육박하는 그런 아주 큰 방송으로 진전을 받는데, 갑자기 3개월 정지, 서스펜드를 먹고 나서 아주 우리가 군소 방송으로 전락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 한 명이 들어와도 오늘 뉴스를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몇 명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를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먼저 하시죠. 들어오신 분이 네. 한 70분 정도 됩니다. 네, 70분이면 어떻고, 7명이 어떻습니까? 그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 이후에 우리가 침체됐던,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겉으로만 봤지, 미국의 내면에 쌓인 북한하고의 어떤, 앞으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진솔하고도 확실한 북한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우리 애청자님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그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배우도 한국을 갖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영국 뉴스에서 본배우 장관의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본배우 장관의 주요 골자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100%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브리핑식으로 한 거죠. 많은 기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많은 기자들이 그런 남북 간 합의, 미국과 북한의 합의 문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일종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미국이 과연 북한한테 받아주기식의 그런 양보를 한 거 아니냐는 그 수많은 질문을 했을 때 본배우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할 때까지는 북한의 어떤 지원과 유엔 제재를 절대 풀지 못한다.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이고 빠른 폐기를 할 때까지는 어떤 보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80도 틀린 얘기죠. 또한 주한미군 군사훈련도 중지를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오늘 미국 펜타곤에서 아주 펜타곤에서 아주 정확한 주한미군의 앞으로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게, 남북한의 대북한 억제력을 위한 그런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동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기대도 바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미국은 속단 안 해요. 그렇다고 미국은 100%면은 약 30%씩 나눠서 30%는 거짓말이다. 30%는 그렇게 비핵화가 돼도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비핵화가 안 될 것이다. 또 나머지 30%는 북한의 의지를 봤을 때는 비핵화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세 가지 포석으로 보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북한의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동향이 달라진다는 것은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오늘 첫 스텝이 나가는데, 앞으로 북한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런 수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미국의 외교관들과 거기는 본배우, 존 볼턴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수많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 내용에 나온 걸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발뺌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어떠한 요구 조건을 저도 늦춰달라. 또 내지는 사실 그때 우리는 비핵화의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의제에서 우리가 도저히 합당하게 이거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걸 우리는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이거 우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북한이 그런 비핵화의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있을까봐 한미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하고 8월 달에 군사훈련이 또 열려요. 근데 그 열리는 것을 일단 중지를 할까 안 할까를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매티스 장관이 8월 달 군사훈련이 가장 강한 군사훈련인데, 그걸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의 그런 비핵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그 군사 동향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만, 북한이 태도에 따라서 군사훈련을 얼마든지 재가동된다고 확실히 본배우 장관 입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 본배우 이 장관이 이 한 이야기를 만약 김정은이가 듣고 있다면은 내가 볼 때 합의문서 찢어버렸을 거예요. 네. 합의문서 찢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최선희와 김영철과 김계관이 분명히 이를 갈고 판문점에서 어떤 접촉 미국하고의 접촉 회의를 아마 열자고 제안할지도 몰라요. 이건 미국에서 태도를 바꾼 게 아니에요. 북한이 코에 낀 겁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요구하는 모든 거를 다 들어줬어요. 1차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풀어주고, 비핵화를 하면 금융 지원도 해주고, 비핵화를 하면 한반도의 그 병력을 우리가 주한미군은 그건 상관없고요.
한반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호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군사 커넥트를 다 우리가 해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김정은한테 그런 군사적 위협의 그 어떤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북한이 사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현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그 미국은 이행을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거지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건 군사훈련을 이제 군사훈련은 그 밑에 더 정확한 아주 클리어한 그 미국의 입장이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문재인과 만나서 군사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의 한 기자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왜 CVID를 한다고 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근데 왜 CV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배가 거기서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을 나한테 했다고 그러고 CVID를 북한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가 성사된 것도 알고 거기서 오늘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서까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문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애국 국민들 중에서 나 그게 좌파인지 아니면 뭔데 그 우리 방송에 들어오고 많은 방송에 들어와서 안토니오 CVID도 하지 않았는데 왜 헛소리 떠냐고 그러는데 제발 더 이상 그런 무시한 우리 이야기 하지 맙시다. 본배가 오늘 한국에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CVID를 받아들였다고. CVID 입에서 꺼내잖아요. 영어 몰라도 어느 정도 CVID 알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그러니까 모든 거 이렇게 본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CVID를 북한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됐다. 나는 그거 첫날에 그거 봤는데 그까지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기자들도. 한국 기자만 그래요. 네. 더 이상 묻지 마라. 기사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모욕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래. 그 본페어가 오늘 그 기자회견 한 거는 우린 CIVD를 영원히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비핵화안을 하기 위해 북한하고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합의문에 그 전 내용이 그리고 첫날 내가 합의문 9개의 사항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보호해서 모든 그 생화학 시설물, 물질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CVID지 뭐야? CVID라는 게 뭐 그렇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핵물질, 그 모든 군사적으로다가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게 그게 CVID예요. CVID라는 거는 어떻게 그게 무기가 몇 개냐 이런 뜻이 아니고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 전용에 대한 핵무기라든가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초안이 CVID입니다.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고 그때 얘기지 어떻게 그냥 합의했는데 그냥 트럼프 배반했다. 트럼프는 결국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 트럼프는 북한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한치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적 분별력이라는 그 성서에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난이도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높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치에 그러니까 세상을 천지를 구별한대. 천지는 아주 매우 잘 구별하면서 자신의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게 그럼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 우지몽매하고 답답하고 고립에 갇힌 아주 우매한 국민들한테 답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천지는 넓게 바라보고 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 앞에 가려진 한치의 그걸 앞을 이해를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기해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그렇게 해서 트럼프 저 나쁜 놈이다. 트럼프 저놈은 내가 볼 땐 장사꾼이다. 아니 장사꾼이래. 저놈은 계산적인 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불모로 잡고 북한하고
계산하는 그 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은 넘어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망해서 죽고 대한민국은 하나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아주 그 성서에 나오는 말을 저는 인용할 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난 그런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한치의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물론 답답함이야 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단정을 지어서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지몽매하다는 거 알죠? 무슨 뜻인지. 네.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면 또 나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 세상 천지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구분하고 조선천간을 다 하는데 자기 앞에 그 내부 사정을 모른다는 거야. 자기 앞길을. 그래서 그런 무지몽매하고 우매한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그 우지몽매한 국민들한테 답답함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베이오 장관이 오늘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는 CVI들을 원하고 그런 전제로다 초안을 만들어서 북한에 수차례 설득력 끝에 북한이 받아들여서 다행히도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합의를 한 데 대해서 매우 기뻤고 북한이 진짜 지속적이고 그런 빠른 핵폐기를 할 때는 북한한테는 많은 경제 지원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군사훈련을 우리가 잠시 중단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뉴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CVI들은 확실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된 거라고 더 이상 묻지 마라. 기자를 무시하고 아주 모욕적으로 하고 갔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시리아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리아에 국제 생화학 무기 사찰단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전에 보도했죠. 이분들이 오늘 나와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 화학무기 살포 장소에서 신경가스, 살인의 살인가스의 물질을 채취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채취했고, 시리아는 그동안에 구석구석 조사하고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인스펙션 해본 결과 약 17차례에 걸쳐서 살인가스를 살포했다는 흔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곧 이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걸 끌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사실상 국제 핵 생화학무기 감찰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인가스를 살포한 게 이미 전무하게 다 드러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또 한 번 지금 그런 위기 직면에 놓여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리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가 만일 이게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이슈가 됐을 때 북한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걸 입는 게 바로 그런 시리아의 생화학 무기를 원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북한이 이 문제에 연계가 되면 북한은 유엔이나 그런 생화학 무기 국제사찰단에 완전히 리스트에 오르고요. 이 문제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파헤치자는 그런 많은 생화학 무기 단체라든가 유엔에서 앞으로 북한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한테 강한 압박을 가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 생화학 무기 사찰단이 미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을 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아사드 정권이 생화학 무기를 갖게 된 동기가 만일 북한하고 연계가 됐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또 하나의 뼈저린 아주 걔네들한테는 빼도 박도 못하는 큰 위기에 북한이 또 봉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을 좀 조금 마시고요.
인터넷 감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그 미국 애플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뉴스를 그냥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래요. 맨날 비핵화, 그 되지도 않는 비핵화, 100만을 내가 익스플레인 뭐 합니까? 그래, 오늘 좀 믿고 해야지. 미국 애플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죠. 애플의 컴퓨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물론 삼성에서 만드는 전자기기도 상당히 우수하고, 사실상 세계는 애플하고 삼성하고 양분돼 있죠. 가장 큰 그 굴지 회사인데, 애플사에서 오늘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그 미국의 경찰과, 뭐 미국 경찰만 포함이 아니라 경찰과 정보기관이 우리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그 개인 휴대폰이라든가 그런 아이패드 전자장비에 접근할 수 없게 보안 장치를 개발해서 이미 기계에다 삽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하게 된 동기는 왜 그랬냐면은 애플은 자기네들의 철저한 걔네들이 그 산에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론 기기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자기 폰을 샀거나 자기 아이패드를 샀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100% 아니 500%까지 아주 지켜주는 철저한 신상 정보 보호 회사입니다. 그럼 절대 비밀번호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인이지만 아랍계 중동계 미국인이 총기를 난사하고 여러 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테러와 연계는 안 됐지만 테러와 연계도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았고 미국 FBI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사망을 했고요. 사살당해서 이 사람 폰을 압수했는데 비밀번호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플 비밀번호 절대 못 풀어요. 애플 비밀번호는 그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전에는 비밀번호 절대 못 풉니다.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FBI에서 애플한테 뭐라고 자기네 나라 회사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범죄와 연결가 돼 있고 미국의 안보와 직결이 돼 있고 테러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애플한테 우리가 좀 선처를 부탁한다. 이 휴대폰 이 당사자는 죽었지만 이 휴대폰의 그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면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애플이 노했습니다. 두 번 또 그랬는데 두 번째도 노했습니다. 그 팀쿡이라는 그 CEO가 세 번째 노했습니다. 결국은 FBI에서 애플을 고발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그 회사를 고발을 했죠. 근데 그때도 당당히 맞섰어요. 그렇듯이 애플은 절대 비밀번호를 보장해 줍니다. 삼성 같으면 아마 삼성은 그 비밀번호 열면은 삼성센터에 가면 열어준다고 그러던데 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애플은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그런 그 미국 회사지만 같은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것도 개인 신상 정보를 도용하려고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그 범죄에 연루된 그 범죄자가 그 애플사의 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어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애플은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그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자기네들의 모토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애플이 그렇게 너무 그 유도리가 없지 않냐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 신상 정보 열어주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다른 방송인데 오늘 본배우 장관이 많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못 믿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로 그 막 난무하잖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뭐 근거도 없이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이제 엮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본배우 장관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우리가 그 필리핀이 아니고 싱가포르에서 그 북한하고 회담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북한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차례에 걸쳐서 비핵화를 하라고 북한한테 설득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알아들었을 거로 봤기 때문에
모든 게 합의가 되고 그런 성사를 했지만 이제 다시 또 한번 생각하지만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북한하고 수차례 그런 대화를 가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비핵화만 기다린다는 거죠. 본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미 국방부로 넘어갈게요. 오늘 미 국방부에서 정식 논평을 했습니다. 8월에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북한과 비핵화 합의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오늘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진솔한 게 됐든 거짓이 됐든 위장적인 평화를 위장한 그런 회담이 됐든 그래서 일단은 비핵화를 하고서 미국 미국 팀이 만드는 그 초안에 거기에 그 국외 조항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비핵화한다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래서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했을 때 사실 합의 초안에 좀 의외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중앙미군과 이게 연계된 그 동맹국들하고의 군사훈련을 일단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근데 이제 단서를 붙인 게, 잘 들으세요. 단서를 붙였는데, 북한이 충실한 비핵화를 하는 전제선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못을 박았네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근데 이 미국이 점점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뀐다기보다도 미국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의 그 의중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차피 kind of라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담하는데 이게 뭐 판문점 북괴놈들의 판문점이니까 북괴놈들 우리나라하고 판문점 회담할 때 옛날에 나도 내가 잠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때 어떤 위기 있을 때 북한의 고위층인지 그 수괴놈이 우리 한국 측 통일부 장관인가 누구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국의 통일부 장관 이름은 전 모르겠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 이명박 정부 때인지 어떤 정부 때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인지 노무현 정부 때인지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북한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계자가 거기 지금 앉아있는 송 선생도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무식한 놈이. 그러면 북한처럼 그렇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네들 비핵화 안 해? 우리 원자폭탄 너네보다 더 세. 나 때려 붙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거기서? 그럼 또 아무리 그런 미국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고 치도 그렇게 팔아먹었다고 그렇게까지 막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호하고 북한을 아기 봐주듯이 살살 그렇게 남쪽은 져버리고 북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본배요, 지원 볼던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너희들 일로 와봐.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그동안 25년 동안 서봤어. 이거 너를 오늘 안 하면 나 군사로 동원해 때려 붙길래 빨리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분별력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성서 공부를 좀 하세요. 그저 그냥 왕지가 쫓아오면 쫓아오고 이 방송에서 대한민국 팔아먹었다. 핵무장해야 된다니까 그냥 거기에 속깃해갖고 동조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우리가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는데 만일 국방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만일 그들이 속이고 지연시키고 교란시킨다면은 바로 군사훈련과 군사행동이 바로 시작이 되고 재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시고 상당히 그런 어떤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타방송 애청자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왜 막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막 이야기하죠. 면허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 면허증에 그 강한 압력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은 막 얘기하잖아. 그럼 북한이 만약 이걸 받아들였을 때, 왜 그 군사훈련 왜 다 중단하는 건 우리가 비핵화를 어저께 합의문에 따라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우리의 태도가 변하면은 왜 군사훈련 다시 재시작하느냐. 이런 얘기를 북한 놈들이 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할 거예요. 미국은 그거 일축하겠다는 거예요. 막 나오잖아요, 오늘. 막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서 이제 전날에 그런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의구심과 의아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배의 그 당사자가 김정일을 김정일 3번 만났네요. 3번 만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또 다른 뉴스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철두철미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나보러 안토니오 가짜 뉴스 지어내지 말아요. 지금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트럼프가 이미 대한민국 팔아먹었는데 무슨 개소리 떨고 있어. 이렇게 그 무지몽매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신의식 방송 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허준 방송 가세요. 신의식 방송.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 2시간 동안 목이 아프고 진짜 오늘 제가 이 지면에 대고 이야기하지만 남태현 한의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 사실 남태현 한의사님께서 그런 박사님이 저한테 비염약을 제공해 줬다고 그래서 저는 흔쾌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남태현 박사님께서 그렇게 의뢰를 해주셔서 제가 비염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받기는 뭐한데요. 비염약이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염약을 좀 받고 가끔 이렇게 쿡쿡쿡 소리 내고 진짜 역겹다는 소리를 내가 안 듣기 위해서는 비염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에 대고 우리 남태현 애국자 박사님한테 정말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환으로 돼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걸 먹고 네. 제가 목소리가 더 좋아지면은 사실 저 목소리 많이 변했어요. 저 목소리 굉장히 클리어 했었는데 어쨌든 목소리가 썼고 목소리가 그래도 이 북한의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우리 대통령께서 빨리 대통령이 복권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보면은 어저께 우리가 지자체 일방적으로 깨졌죠. 예. 비참했잖아요. 제가 비참했죠. 예. 황 선생님. 네. 세상에 축구를 해도 9대1이라는 게 쉽게 나옵니까? 아무리 축구를 못한다고 그래도 9대1 나와요. 5대0 얘기는 들어보고 8대0 얘기는 들어봤는데 9대1 좀 처음 들어보네요. 5대0까지는 그래도 얘가 8대0까지도 8대0 저기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그냥 묵사발낸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8대0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9대1이 뭡니까? 그러니까 9대1. 말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속여도 좀 양심껏 해야지. 대충 우리 보수 진영에 땅은 조금 좀 어느 정도 좀 터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제2수도 부산 수도를 갖다가 장악했다는 거. 만일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게 됐다면은 저는 부산 국민들 경상도 분들이 저는 다 서울이나 아마 그런 인근 외곽 쪽으로 다 이민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부산에서 애국 활동하겠습니까? 저는 부산시장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자 세계적인 국제항 도시인데 부산의 화물류가 엄청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부산의 아주 각풍이 있는 그런 도시를 아주 버스 한 마리 이렇게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 자기들의 지자체로 말하면 주근이 부산시장이에요. 주근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지자체를 한다는 거 부산 시민들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 자존심이 허락하나요? 아니 일어나서 아침에 차를 앉으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경상도 부산 사람들 사투리 세잖아. 이 새끼 때려 죽이필라. 내가 해군 가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근데 경기도 쪽에 저는 인천 사람입니다. 해군에 딱, 발령을 받아가니까, 배로다 처음에 갔어요, 배 안에 들어가니까,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밖에 나는 못 들었어요. 이쪽에서는 나보러, 이 새끼 때려 죽이필라. 기가 빨리. 근데 전라도, 경계 일로 와봐,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때려요. 처음에 오면 그 기합 주는데, 전라도하고 경상도 그 사투리에 내가 중간에 배겨갖고 그런 생활을 해봤는데요. 그런 아주 그렇게 화끈한 경상도 사람들, 사투리도 화끈하죠. 그렇게 구수한 사투리를 갖다가, 그렇게, 구사하는 보수의 성지라는 부산의 시민들이, 잠시 저는 기절을 했던가, 아니면 환각 상태에서 표를 줬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투표를 안 하고 그냥 어찌됐든 내가 부산을 성토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장이라는 그 자리가 적어도 다른 데는 다 뺏겨도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석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부산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 대한민국 문재인을 성토하자, 빨리 회복하자 이런 소리 못하죠. 부산시장 자리까지 다 뺏겼는데 북한이 그런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철두철미한 그런 약속을 했고 재차 그런 약속에 이행을 한다고 맹세적으로 받아서 합의를 한 거라고 본베어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미국의 이제 의중을 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라고 돼서 일가왈부화 할 필요도 없을 거고 다만 앞으로 북한하고의 그런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핵폐기라는 과정에서 계속 내가 하는 얘기지만 북한은 수없이 번복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북한의 여기 봐요. 이 핵심 대목을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분별력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북한이 성실한 비핵화를 하기를 바랄 뿐이고 또 그런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지들 스스로 한다고 맹세적으로 받아서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북한의 강력한 지지의 압박은 계속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본베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입니다. 본베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런 얘기 쏟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본베어는 이런 얘기를 누구보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일을 3번을 맞이되고 독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김정은이가 본베어한테 진솔하게 나의 비핵화 의지가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의라서 이 의지를 받아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전략가라고 보는 게 회담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북한이 비핵화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는 한반도에 핵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앞으로 않을 것이고 그런 게 폐기가 되면은 굉장히 한반도에는 진짜 평화만 올 것 같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곧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문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핵 비핵화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북한의 경제 지원을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트럼프 저거 드디어 저 인간은 과거에 그런 호텔이나 팔고 부동산 이렇게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욕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직접 들었어요.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 저 대통령감이 아니고 저건 장사꾼에 불과한 쓰레기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원색적으로 비난을 우리 우파들이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그런 제한적인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이거 내가 이해를 있게 얘기해 줄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북한이 저렇게 너무 내가 가슴에 와닿고 김정은이가 내 손을 잡고 꼭 대통령 각하 저는 꼭 비핵화를 내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민의 정으로 북한이 저렇게 못 산다는 걸 김정은이가 토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선에서 좀 앞당겨줘서 북한이 그 첫 스텝을 어떻게, 첫 발짝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내가 북한의 그런 경제적인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다 풀어준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기자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의 게임에 넘어가갖고 드디어 양보를 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아직까지도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합의문에 경제 지원 이미 그 제재 이행 풀어주기로 이미 직인을 찍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근데 또 어저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방송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지나고서 내가 정면 반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발레미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어저께 방송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북한 제재를 풀어줄 마음이 없다. 왜? 비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주일 전에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면은 김정은이를 갖다가 백악관에 초청을 하고 나도 평양에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의제사항에 양국 간의 그 정상이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그런 의제도 삽입이 됐습니까? 라고 했고 또 그런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본인의 지금 심정은 북한의 김정은을 인정해서 백악관으로 초대를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뭐라 그러냐면 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쥐새끼같이 꼬불꼬불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고양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 방송에서 이 얘기하면은 원자폭탄 만들면 저 터뜨려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맞대면은 아무도 꼼짝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트럼프가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참 그 진행자들은 참 어디서 코미디 같은 얘기를 많이 갖고 오는지 참 재밌어요. 그래도 막 거기에 막 후원도 막 보니까 막 창문에 막 그 4개짜리 000 막 쭉쭉쭉 올라오고 신난다 최고다 뭐 과연 우리는 결국은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는 뭐 행복이 만든다. 뭐 굉장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강력한 제재는 계속 한답니다. 똑같답니다. 청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은 매우 굳건하고 앞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한미 동맹은 계속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오늘 많은 그런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합의문에서 이해 못하고 의구심이 남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아주 그냥 한 번에 다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완전히 그냥 전면 다시 그냥 뒤바꾸는 아주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북한 놈들에게 메시지를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북한 오늘 폼페이오 장관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담화문에서 굉장한 북한의 김정은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코너 낀 거예요. 북한이 낚시밥에 걸린 거예요. 지금 병신들. 사람은 세상은 인간 사회에서도 속이고는 절대 못 살아요. 남을 속여서 그런 금전적 그런 영리가 아주 눈에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서는 그 사람의 그 과오가 엄청난 그 대가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실제적으로 그런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서는 자기의 그런 그런 명운을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낼 수가 없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천벌을 그대로 받죠.
세상이 남을 속이고 남을 위해하고 산다면 사회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서로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움직이는 동물인데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물은 생각이 없어요. 동물은 배가 불러도 밥을 계속 먹어요. 미련한 거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정립이 되고 사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면 사회가 뭐야? 그냥 뭐 칼 들고 되게 다 죽이고 돈 뺏고 뭐 일을 못 해요. 그냥 오늘 이 집 가서 다 털어버리고 저 집 가서 다 털어버리지. 북한식으로 한다면. 그만큼 국제사회 질서를 지키고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그렇게 그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세계가 그래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그 외부의 침략을 미국으로부터 다 막아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미국을 갖다가 그렇게 하루도 지나지 않고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저거는 완전히 빨갱이하고 이미 합친 놈이다. 믿을 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여태까지 저놈을 믿고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이제 반미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가시지 마시고 반미하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광화문 앞에 가고 미대사관 앞에 가서 너네들 믿었는데 트럼프 나도 믿었다. 진짜 개 같은 놈이다. 이제는 배신자다. 트라이돌이다. 더 이상 한국에 있지 말고 주한미군 다 가라. 그렇게 데모하세요. 가서. 그 이제 미국의 본심이 아니고 미국의 그죠 본심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게요. 이제 미국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김정은이 이제 앞으로 계속 힘들어집니다. 김정은 내가 볼 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지금 실제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 아까운 그 핵무기를 갖다가 다 내줄라니 마음도 아프고 인민들을 지배하려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핵무기 없으면 내가 레임도 겸상도 걸릴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핵무기를 갖다가 내 폐기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모를 다 받고 모든 걸 다 내주고 나는 보상도 받고 결국은 미국에서 바라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이게 김정은 자신이 죽이는 걸로 김정은이 지금 이미 파악을 했을 거라고요. 미국의 전략은 진짜 무섭다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제재는 전혀 안 건다. 참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에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부터.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일주일이나 한 2, 3일 가면은 미국의 본심이 나온다고. 오늘 본심이 나오잖아요.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합의 성명을 했었어. 미국은 북한의 경제 제재를 비핵화하는 날까지 절대 풀지도 않고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동원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적 훈련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가동, 풀가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베어 장관이 오늘 중국도 갔습니다. 일본도 갔습니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성실히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제약이 따른대요. 리미티드가 있다는 거예요. 리미티드. 2020년까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북한의 디뉴클리시에이션을 이 디뉴클리시에이션이 비핵화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2020년까지 해야 된대요. 2020년까지 종지부를 찍고 우리는 앞으로 2년만 허용한대요. 명시적인 조건을 내세웠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의문에는 단계적 비핵화 이렇게 해서 15년 끌 거다라고 그 이야기는 북한의 의도가 15년을 끈다는 거지 합의문 안에는 그렇게 15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도는 15년으로 장기적인 포석으로 끌고 가는 거지. 미국 정부에서 북한 그 수괴들한테 명시한 그 조건은 2020년까지 모든 비핵화를 완결해야만 너네가 정당한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 많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대성통곡하는 게 완전히 자기는 싱가포르에서 만일 글자 사인만 하나 하면 바로 그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정면 반박하는 그 미국의 글쎄, 미국이 태도 돌변했나? 미국은 태도 돌변해도 북한이 꼼짝 못해요. 근데 북한은 만약 이 합의문을 갖다가 그 초안을 다 깨고 여기에 성실히 이행을 안 하고 모든 걸 다 번복을 하지 않습니까? 비온비투는 말할 것도 없고 태평양에서 추가로 항공모함이 제가 볼 때는 5대 이상 옵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묘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